쌍욕은 아닌데 데미지가 들어오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제 멘탈이 완전 바사삭 깨지는 댓글 하나 봤습니다. 이거 만들면서 전문가라고 떠들면 되나요? 이거 회사에서 만들면 욕먹어요, AI 전문가가. 여기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부 강사 김지백입니다. 얼마 전에 실시간 뉴스 수집하는 거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MVP를 해보자. 기능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성을 따져보자. 그래서 돈을 벌어보자. 라는 이제 컨텐츠를 처음 광고를 만들고 했는데 나름 기대했는데요. 댓글 자체가요. 멘탈을 그냥 바사삭 그냥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댓글을 보고요. 솔직히 제가 진짜 하루 정도는 띵했거든요. 근데 그 각오는 좀 했어요. 아, 이렇게 세게 달릴 거라는 각오를 했는데 생각보다 더 세서 좀 충격받긴 했지만 어쨌든 핵심은 최소한의 기능을 만들어서 이걸 바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세상에 그렇게 살기 쉽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물론 친절하게 이야기해주면 좋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치고 다시 이제 수정한 부분들을 좀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실시간 뉴스로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것까지는 제가 공개를 했었잖아요. 최소한의 기능이에요. 10년 정도 지난. 그래서 일단은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투표 주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안 해줄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아무도 안 해줄 줄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도 결제 의향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제 느낌에 이 사람은 제 가족이지 않을까. 왜냐면 저 멘탈이 너무 세게 터져가지고 어쨌든 한 명이고요.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 한 명 있고요. 이탈 예상 뭐 안 쓰겠다 이거죠. 이 사람도 어쨌든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1대1대1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변경된 걸 보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응을 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1대1대1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피드백이 나왔는지를 잠깐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비교적 좀 달달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냥 잘 쓸 것 같은데요, 파이팅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3월 4일날 그래서 제 멘탈에 연고를 발라주시네요 라고 제가 답을 했습니다. 제 가족으로 추정됩니다. 감사해요.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잔소리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하면 좋은지 그에 대한 설명과 좀 더 자세한 사용 방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고 제가 고친 게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는지를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키워드라든지 시장 이슈를 빨리 좀 모니터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여러 기사 사이트를 하나씩 들어가서 체크하는 게 번거로운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이런 활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MVP 같은 경우는 그래 이게 어떤 건데 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나 설명하는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당장 어떤 걸 도와주는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추가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댓글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이걸 투자 앱으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실시간 정보 탐색과 흐름의 파악을 돕기 위한 최종 판단은 사용자가 직접 해야 되고 특정 투자 행정 마케팅 실행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라고 상당히 약을 쳐놨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게 뉴스를 모아가지고 요약해주고 사무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만든 목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요 댓글까지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고쳤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거 만들려고 하는 중입니다. 반갑네요. 근데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증거사 API에 활용만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건전하고 제가 이 컨텐츠를 기획을 할 때 그래 이런 식으로 좋은 이야기만 듣고 판매해보면 좋겠다. 나중에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이런 데이터를 하나씩 모아가는 거 참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누가 씁니까? 님이 쓰겠음? 아무도 안 써지 너나 써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실 제가 강사 생활 지금 16년차 별일을 다 겪었지만 그리고 설문 같은 거 받으면 더 심한 코멘트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댓글 형태로 받으니까 좀 정신이 좀 아찔하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나름 당황하지 않은 척 하면서 저 댓글을 적은 거예요. 쌍욕은 아닌데 데미지가 들어오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그냥 그럴 수 있지 라고 했는데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댓글이 그대로 이어서 좀 달리더라고요. 10년 전에 유행한 크롤링을 뭐 하자는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좀 억울한 것도 있었어요. 진짜 MVP 최소한의 기능만 보여주고 이제 비겁한 변명입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멘탈을 좀 잡고 다른 이제 댓글을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 멘탈이 완전 바사삭 깨지는 댓글 하나 봤습니다. 이거 만들면서 전문가라고 떠들면 되나요? 이거 회사에서 만들면 욕먹어요, AI 전문가가. 여기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보고 계신 분은 제가 비난할 마음 전혀 없는데 저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냥 한번 잘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일단 전문가라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솔직히 저렇게 만들어서 회사에 갖다 팔 마음도 없었는데 사주시면 참 감사하지만 양심상 팔지도 못하겠고 근데 좀 딜도 바뀌긴 했지만 정신이 들더라고요. 아, 쉬운 게 아니다. 이 돈 버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물론 쉽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정말 많은 걸 좀 채워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진지하긴 했습니다. 좀 마음이 쓰라리긴 했지만 솔직히 진지하게 들을 만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주식도 모르면서 이런 걸 만드는 게 문제죠. 본인 전문 분야 개발하세요. 금융 모르면서 금융쟁이들에게 이게 필요하지 이게 먹히나요 비웃지? 이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좀 울컥하기도 했는데 근데 요 댓글에 왜 이렇게 썼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페이지에 설명이 부족하구나. 그냥 제가 영상에서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거 도움 되실 거예요 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이걸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주식 투자할 때 뭐 이렇게 모조하게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면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악플이 쓰라리기도 하고 마음이 진짜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페이지를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던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어떤 이유를 떠나서 댓글을 달아준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솔직히 진짜 멘탈이 터졌지만 정말 또 다시 이렇게 바람 쐬고 한번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아예 아무런 댓글도 안 달아주고 욕도 없고 칭찬도 없고 하면 이게 진짜 폐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욕을 하면 감정적으로는 좀 슬프고 좀 쓰라리지만 뭐가 잘못됐지라고 하는 생각을 진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좀 고쳐봤어요. 그 힌트를 제가 찾았거든요. 첫 번째, 누가 쓰는지가 제가 내렸던 첫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달아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를 사람들이 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혹은 그냥 금융하거나 주식하는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아예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결과물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도 안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뉴스 모아가지고 키워드별로 뉴스가 나오는 거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결과물이 뭔데 이게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하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가한 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바꾼 게 어떤 거 있냐,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뉴스 피드를 만약에 고르신다고 하면 속보, 논란, 긴급, 특종, 트럼프 검색을 한다고 할게요. 그리고 즉시 검색을 누르면 5가지 키워드들의 뉴스가 다 이렇게 한 번에 보여집니다. 정부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로 발령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 앱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제가 답을 해야 상품의 가치가 있잖아요. 맞춤 해석을 할 수 있는 항목을 크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역할과 직무, 그리고 분석하는 목적, 긴급도, 그 출력하는 형식, 이런 식으로 제가 나눠봤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모아야 되는 사람들이 각자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내 상황에 맞게끔 해석해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케팅 홍보 담당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역할 직무 같은 경우는 제가 8개 정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투자 재무라든지 마케팅 홍보, 기획 전략이나 영업하시거나 위기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케팅 홍보를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런 속보를 봤어요. 마케팅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목적은 빠르게 훑어보는 거, 아니면 대응 아이디어를 알아본다거나 보고용 요약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 그냥 이렇게 눈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이 터졌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지금 팀장님이 빨리 보고서 만들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지?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급한 일이잖아요. 지금 이런 자원안보 관련된 게. 그래서 대응 아이디어를 눌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핵심은 출력 형식이죠.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마케팅을 해야 되는 담당자가 좀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3줄 요약하는 어떤 기능도 필요할 수 있고요. 아이디어를 체크한다거나 리스크를 우리가 한번 본다거나 보고문이나 쉬운 설명을 들어보는 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한번 그냥 쉬운 설명으로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전쟁이 일어나
난다거나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핵심 요약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 뉴스 기사를 읽어가지고 대답을 해줍니다. 쉬운 설명으로 알려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자원 안보 위기에 대비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제 다른 출력 형식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죠.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원 안보 관련되어 있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겠구나.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지속 가능성 혁신 메시지를 개발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위기 상황에 맞춘 새로운 캠페인 기획과 홍보 기회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겠구나. 마케팅 담당자로서 어떤 고객들에게 지금 이런 어떤 위기가 생겼는데 이런 어떤 마케팅을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디어도 있어요. 이 아이디어를 눌러서 직무별 해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에너지 효율 제품을 어떤 식으로 캠페인할 건지, 소비자들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자사 제품을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갈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오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종로 기금속 금은방에서 화제가 났어요. 종로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지금 앱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 이제 종로라고 하는 걸 키워드로 이렇게 쳐놓고 있겠죠. 그 쳐놓고 있는데 1분에 한 번씩 필터링이 되는데 종로 기금속 금은방 화재 사건이 터졌어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내 옆에서 불나지 않는 이상 종로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담당 공무원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사가 딱 보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인데 라고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 핵심 요약을 빨리 한번 보는 겁니다. 뭐 인근 지역의 대피로로 인한 사회적으로 이거는 그래 지금 시간이 지금 3시 정도 됐는데 야 퇴근 시간 다 돼가는데 도로교통과에 뭐 연락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국장실에서 지금 요 종로에 사고가 났다는데 빨리 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빨리 보고서 좀 올려봐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이제 보고용 요약으로 만들어가지고 보고문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특히 뭐 어떤 사무 조직이나 공직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서를 많이 남기고 저장을 하고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을 때 간단하게 보고를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도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여기에 복사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 카피 페이스트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설치를 해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더 추가를 하고 보완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입니다. 변명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서비스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반응을 보려고 왔어요. 진짜로. 근데 멘탈 깨지는 댓글이 참 많긴 했지만 이게 근데 진짜 MVP의 진짜 가치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누가 사업을 하는데 대충 이렇게 합니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하고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 그리고 변수까지 다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사업이에요. 아니 큰 돈 빌려가지고 내 인생 걸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온라인 비즈니스입니다. 한마디로 바이브 코딩 시대에 똑딱 하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해가지고 뭔가 대응해서 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기능으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난 뒤에 고쳐가면서 맞는 방향으로 계속 고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저처럼 니나 쓰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저만 쓸게요. 근데 그런 감정은 다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런 앱을 썼을 때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이게 진짜 필요 없는 사람들은 니나 써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앱을 봤을 때 그래 내가 실시간으로 이런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매일매일 내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계속 뉴스 속보 나는 거 보고 계속 뭔가 뜨는 거 신경 쓰여서 참 힘들었는데 이런 앱이 있으면 난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맞춤형으로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 하면 그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요. 계속 기능이 발전하다 보면 그래 뭐 많진 않지만 조그만한 뭐 돈 정도는 내가 월 구독료 내고라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안 되면요. 뭐 죄송하다. 폐기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쓸 거예요. 왜냐면 제 업무할 때 이게 참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댓글 주셔도 됩니다. 좀 쓰라리게 강하게 쓰셔도 돼요. 쌍욕이랑 패드립만 안 치시면 뭐 받아들여야죠.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데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해도 됩니다. 하나하나 다 계획 짜서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모든 걸 다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 누군가가 따라 할까 안 할까요? 100% 따라하죠. 저보다 더 AI 역량이라든지 개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요거 이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강사님? 아니 그 누군가가 강사님 아이디어 뺏겨가면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몰래 완벽하게 만들어가 한 번에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어떤 위험성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요렇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나도 만들고 길동이도 만들고 영희도 만든다고 하면 사실 핵심은 뭐예요? 최대한 고객들의 어떤 상황이나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성공을 합니다. 똑같은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고객에게 얼마나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CS를 잘 대응하는지, 결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대응을 하는지, 결국 이런 것들이 나중 사업의 후반에서 결정되거든요. 식당을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와요. 아니면 사장님이 너무 불친절해요. 그러면 맛있긴 한데 나는 안 갈 것 같거든. 맛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사장님 친절하고 요 식당이 위생이 참 좋은, 나는 옆에 있는 식당 갈 거야 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나만 할 수 있는 기능이면 이렇게 안 합니다. 완벽을 더해가지고 출시를 해야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이거 공개하는 이상 다른 사람도 이거 베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고객들의 신뢰도 만들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가는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결제까지 이어지고 하나의 커뮤니티가 이어지는 거. 저 사람이 개발한 거는 적어도 제 사람들 어떤 요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 물론 저 사람도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거 사업을 한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막 배포해가지고 뭐 광고 같은 거 태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속이 매가지고 파는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이 만든 MVP 한번 또 써봐도 될 것 같아. 이런 신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를 지금 신뢰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지켜봐 주시는 거죠. 야, 니 대머리 니 처음에는 열심히 하더니만 나중에 돈에 눈이 돌아가니까 바뀌었네 임마, 머리나 잘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저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든 사람이 신뢰를 가지고 얼마만큼 그 피드백을 잘 수용하고 더 맞춰서 갈 수 있는 거, 이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온라인 비즈니스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딱 처음 공개하고 느꼈던 건 제 멘탈이 깨져가는 걸 제일 먼저 느꼈어요. 상당히 쓰라렸지만 참 유익했고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도움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제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멘탈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수정한 부분을 좀 더 고쳐가지고 이렇게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강사 김지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